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쇼미더민심 시간이죠. 두 분 모셨어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상민 전 검사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김건희 측의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혐의로 구속됐죠. 먼저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아직까지 뭐 검사라는 신분이 유지되다 보니까 김상민 검사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김상민 작가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김상민 작가분이 구속된 거셨군요. 네,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일단은 지금 오늘 결정이 난 거죠. 이제 오늘 결정이 나서 구속이 된 건데 네. 이 박정호 부장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뭐 네. 주요 혐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일단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측에 전달하면서 자신의 국정원 법률특보라든지 자신의 공천과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작년 4월에서 실제로 김건희 측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지원한 것도 사실이고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자리는 사실상은 위인설관이라고 해서 네. 없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목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대목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김상민 측에서는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혐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뭐 관련된 증거나 진술들을 짜 맞춘다라든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된 걸로 보고요. 네. 이게 지금 뭐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지금도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그림을 뭐 고깃집에서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그 대금 마련이 어느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가 그 자금의 출처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게 않겠습니까? 제일 핵심이죠. 근데 이제 오늘 조간에 나온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네. 2023년부터 그 알게 됐던 존 버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코인 사기, 네, 코인 사기로. 코인 사기 혐의자인데 이제 이 가상자산 투자자 이름은 또 근데 성이 박모 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존 버킴인데 박모 씨. 박모 씨입니다. 예, 박모 씨로부터 자금을 실제 대여받거나 아니면 그 자금의 출처가 그쪽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라는 지금 혐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네. 수사 중인 사안이 좀 더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의 어떤 밀도가 더 강해질 것 같고 김상민이 일단 구속이 됐다라는 거는 더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받고 나서 실제로 자리를 공천이라든지 네. 법률특보 자리를 신설했는지 네. 그 대가로서 줬는지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어져 가야 되겠죠. 그 성은 박이지만 존 버킴이라는 그분이 그렇죠. 차량까지 제공했다라는 거잖아요. 김상민 전 검사한테. 원래 선거용 차량을 리스해줬던 대목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 그 혐의까지도 함께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차량만 제공했겠냐 다른 금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뭐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은 사실 구속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한덕수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좀 갸우뚱했던 판결들이 네. 있어서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거 걱정되는? 아닌가. 예, 걱정돼서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또 이제 특검 수사나 이런 데 좀 차질이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예상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 김건희 씨가 이 김상민 그 검사를 작가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김상민 작가가 그 조국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사유로 이제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메가매직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네. 무언가 그림이나 이런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이렇게 김건희 씨가 노력했다라는 네. 게 나와서 사실 그렇게 되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이 더 엄중해서 뭐 10년 이하의 징역 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매우 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안을 모두 부인하고 뭐 본인은 김진우 씨, 그러니까 김건희 네. 씨 오빠가 현금으로 그림값을 줘서 투자 가치 있는 그림 물색을 부탁받았다니 이렇게 이제 말을 돌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그래도 검사를 오랫동안 하고 네. 공직자였다고 본인도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저희가 너무 저렴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빵보다는 쪽을 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게 무슨 어떤 의미죠? 해석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네. 매간 매직으로 이게 혐의가 되면 더 사안이 높으니까 감옥 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이렇게 김진우 씨로부터 그 그림을 받는 이른바 그림 셔틀을 한다면 네. 약간 소위 말하면 창피함을 무릅쓴 거 아니겠어요? 공직자로서 네. 특히 다 검사. 이 또 검사들은 대한민국 검사들은 본인들이 서민보다 훨씬 위에 있고 뭔가 왜 대단한 계급 의식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검사들. 네. 그런데 민간인에게 그림 셔틀을 받는다. 네. 창피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림을 샀다라는 것은 쪽을 무릅쓰고 빵을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빵보다는 쪽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매우 저렴한 표현이지만 이제 이해됐어요. 그 정도로 네. 이 사람들의 이 집단, 이 김건희 씨 주변의 일당들의 수준이 이렇게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다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뭐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이고요. 아까 우리 박영식 앵커께서 그 존버킴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사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이 그림을 샀다, 그 돈으로 샀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연관- 예 맞아요. 그거는 이제 또 존버킴 쪽에서 네.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자로부터 대금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그거도 함께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존버킹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사기범으로 네.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도박 사이트 운영자. 뭐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시작이죠. 예, 네. 뭐 마약 사범도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 그게 또 놀라운 것이죠. 어제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듣자마자 김건희가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을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통 출석할 때 그 문장을 정교하게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전 김건희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김상민 전 검사라든지 앞에서 이제 우리 부대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일당들의 대부분의 이 대처법을 보면 네. 뭐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면서도 혹은 구속이 된 이후에도 항상 자신의 혐의를 너무 떳떳하게 부인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걸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행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이제 구속된 자의 신분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네. 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되고 나서도 이 재판은 부당하고 특검의 수사는 불법적이고 이 영장 발부조차도 불법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가는 그런 그렇죠. 자세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잡범 수준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요. 과거에 공직자였던 사람들이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법꾸라지라는 표현으로는 저는 굉장히 부족한 표현 같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반체제, 반헌법적인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차후에 이제 우리 법이 얼마나 이들을 엄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참 저는 이 김상민 전 검사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김건희 볼 때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검사라는 직을 유지하면서 공천에 뛰어든 그러니까 선거에 뛰어든 사람 없잖아요. 뼛속까지 창원 사람? 그러면서 지금 뭐 검사라고 해야 할지 작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또 안 돼가지고 법률특보 만들어서 그 자리까지 가고. 게다가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커터칼.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살해하려고 했는데 커터칼이래요. 네. 그거 다 연루된 사람이 바로 김상민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과연 정상일까? 공직자로서 그 역할을 수십 년간 했다라는 게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공직자로서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입에 공직자란 말을 자기가 하는 게 너무 치욕스러워요. 뭐 저도 공직을 해봤지만 그 공직의 마인드가 전혀 1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금까지 그때도 보면 검사 시절에 네. 사실상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으로 문자를 돌리고 출판 기념을 하고 그런 짓을 해서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건희 씨에게 무언가 뭐 그림을 줬든 뭘 했든 하여튼 그러면서 공천권을 받으려고 했고 시도가 무산되니까 또 네. 국정원의 법률특보까지. 그러니까 단 하나도 이 사람이 뭔가 정상적인 절차,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룬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분이 며칠 그러니까 그 몇 주 전에 네. 수사받으러 갈 때도 네.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들고 가면서 주머니 한쪽 딱 찔러 넣고 가면서 건들건들 이러고 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있었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지 뭐 안에가 뭐 쌍화차인지는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음료수를 들고 있었군요. 예, 한쪽에 이제 못 봤네. 들고 갔던 그 모습도 보면 이게 굉장히 오만한 태도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돼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검에 수사받으러 들어갔을 때 태도조차 니들이 어쩔 건데 아. 이렇게 계속 살아온 아주 오만방자한 인간입니다. 네. 공직에 공도 들어가면 안 되고 정치적인 미숙감 뭐 자기 작가니 뭐 무슨 검사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피의자고 이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네. 규정해 드릴게요. 서희건설도 그렇고 김상민도 그렇고 그냥 매간매직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번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사가 속도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이제 기사들을 최근에 이제 읽으면서 두 분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우리나라 법에 꼭 현금으로 사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까? 왜 그림을 살 때 꼭 현금으로 이렇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인 건가요, 그냥? 계좌 이체도 안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현금 다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관본권도 생각이 나고 왜 꼭 항상 이렇게 검은 거래 그림이 항상 등장하고 예. 왜 항상 현금이 이렇게 등장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 저희가 뭐 좀 이제 희한하네. 고액의 그림을 사본 사본 적이 경험이 없어서. 없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화랑을 운영하시는 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대목을 사실 여쭤볼 생각 자체를 못했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취재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 보통 우리가 현금으로 무언가를 산다라는 것은 뭐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습니다만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싶어가지고 계좌이체가 아니라 그 즉시 이제 그 자리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번에 뭐 실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삼부토건 부회장으로 알려진 웰바이오텍 이기훈? 회장으로 알려진 이기훈 씨가 도피하는 과정에서도 네. 보면 자신이 카드를 쓰지 않고 대부분 현금 결제만 네.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어떤 자신의 동선이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싶을 때 네. 현금 결제를 보통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미 그 그림을 구매했을 당시에 검사 할인을 받았던 맞아요. 2천만 원 할인을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검사 할인 맞아요. 검사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가 그림을 산다라는 거를 이미 그 그림을 판매하는 쪽에서도 네. 알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아마도 이 자금 자체가 어디에서 마련됐는지에 대한 그 출처를 좀 불분명하게 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썼던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금의 경우에는 뭐 내가 실제 소득이 있어서 그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현금이 뒤섞이는 경우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받은 걸로. 세탁되거나 이제 그 출처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은밀하게 결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 결제를 택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게다가 그 돈도 본인의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현금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요새 그 10,000원까지만 있었을 때 있었잖아 현금 지폐가. 네. 근데 5만 원 지폐가 생기면서 신사임당. 네. 유통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10,000원에 비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어둠의 돈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그렇게 현금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마늘밭에 5만 원권 뭐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 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6시에 입장 표명한다고 했는데 약 30분 전에 소위 이제 입장문을 냈고 퇴근할 때는 정작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냥 외면하고 갔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수고하십니다. 약간 뭐 이런 거. 저는 그 인도의 모디 총리 보는 줄. 그런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문 여러분들 여러 차례 읽으셨을 텐데 잘 읽어야 되잖아요. 네. 네. 법률가들의 문장은 잘 읽어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입장문이 5시 30분쯤에 나와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기자들 앞에 입장을 밝힌다. 네. 오후 6시라고 해서 맞아요. 속보도 뜨고 뭔가 대단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서요. 이게 약간 이제 그런 기시감이 들었던 게 과거에 이제 추윤 갈등 때 정치적으로 뭔가 내가 박해를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어필을 계속했던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항상 기자들에게 입장을 준비된 듯한 입장을 그렇죠. 밝히면서 뭔가 이런 포커스를 많이 받아왔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른바 이제 그런 포커스를 원하는 것인가?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뭔가 이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실시간으로 뭔가 Q&A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느꼈는지 그다음에. 5시 반에 입장문을 냈는데 일단 뭐 한 땀 한 땀 뜯어보면은 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네. 등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참 별론데 네.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네.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네. 이거 공직선거법 처리겠죠? 네. 사건이겠죠?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네. 이렇게 보면 레거시 언론에 나온 대로 강력 부인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강력 부인으로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네. 이렇게까지 두 문장을 꼼꼼하게 뭔가 세세하게 설명하는 듯한 입장문이 아니라 네. 내가 그 날에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 알리바이 정도만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를 뭐랄까 전반적으로 난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없다라는 식으로 부인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은 알겠는데 네. 제가 받아들이기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밝힐 게 아니라 그러면 해당 날짜에 어디서 뭘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비서실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전 차량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의 일정은 그냥 공개가 되거든요. 거의 다 공개죠. 근데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질문들을 더 받고 싶은 건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장 깔끔한 건 우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한 그날 뭐 4월이었습니까?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네. 육하 원칙에 맞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때 뭐 회의가 있었다. 네. 뭐 어떤 다른 만찬이 있었다. 한번 열면은 뭐 그냥 아주 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면 깔끔한데 문장이 정말 우리 에디터님 설명하신 것처럼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였지만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네. 인상을 좀 받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뭔가 해명을 할 때는 길어요. 그러니까 뭔가 간단하고 진실을 말할 때는 그냥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련돼서 정말 관련이 없으면 전혀 사실 무근이고 만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석이거든요. 명예훼손 뭐 네, 이런 것들. 명예 지금 나와 있는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부승찬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관련해서는 고발하겠다. 이게 법 좋아하신 분들은 그런 용어 자주 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전혀 없고 뭐 이 사건 만났다 안 만났다도 아니고요. 얘기했다 안 했다도 아닙니다. 네. 관련해서 뭐 등과 만난 적이 없고 그러면 관련하지 않은 사람 안 했을 때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의한 바가 없으며 그러면 이 문제가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외부에 누가 논의한 바가 없다게 이 형사 사건과 관련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앞에 전제가 전제-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로부터 시작이 되죠. 지금 네. 전제가 계속 붙어 있고 이 문장이 딱딱 안 떨어지게 길게 딱 이어 붙였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뭔가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볼 때는 만났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 딱딱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진이나 네. 녹취나 네. 뭔가 증거가 나올 걸 대비해서 알리바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장으로. 그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리 삼부 요인 뭐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굳이 대법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처를 통해서 입장문이 나온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개인이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개인이 이른바 퇴근길에 나와서 사실 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게 죄송하고 입장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전에 무슨 우리가 뭐 개봉작 출두요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30분 후에 입장이 나올 겁니다라고 대법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또 대법원의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네네. 이게 지금 본인의 공적인 일과 관계가 크게 없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인 비리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또 뭐가 연상되냐면 지기현 때랑 똑같습니다. 지기현도 개인의 그 룸사롱 관련된 접대 의혹이 있었을 때 개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네. 법원에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사가 구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럼 반대로 또 한덕수입니다. 네. 그럼 한덕수도 같이 만났다는 것에 의혹을 제기하는데 네. 한덕수도 희한하게 이야기를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전후에 회동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네, 네. 전제가 지금 계속 들어가요. 한덕수도. 그러니까 이 둘의 그 두 사람의 이게 애매한 답변을 봤을 때는 만난 건 맞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몇 달 전에 사실은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벌써 몇 달 전부터 서영교 의원이 처음 얘기했죠. 네,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고 실제 5월 2일 날 질문도 나왔었고 5월 초에 하여튼 질문도 있었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한덕수, 우리나라에서 한덕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희대는 뭐 모를 수 있는데 한덕수 얼굴 알려졌죠. 그리고 뭐 정상면 전 검찰총장 있다고 하죠. 뭐 등등. 그래서 이 사람 더구나 김충식까지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만난다는 것 자체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면서 저도 약간 좀 의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그것도 정말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굉장히 어느 쪽에 지금 뭔가 심증을 더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영교 의원은 이미 이 지금 4월, 5월 그 즈음이 아니라 작년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듣고 소위 말하는 지난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런 취지의 얘기를 작년에 이미 들었었고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지금 낮은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렇게 또 서영교 의원이 반박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제 될까요?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로서 단정하기보다 이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것은 이 작당 모의가 만약에 있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러면 네. 행동으로 옮긴 것은 무엇이냐. 네. 결국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대법원이 알아서 사건이 올라오면 처리하겠다라는 네네.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처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한 그 의아함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의심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있죠. 그렇죠. 왜 그때 당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그렇게 빨리 사건을 올려서 선고기일을 잡은 다음에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는가? 이틀 사실상의 만에. 사법 쿠데타가 될 수 있고 사법이 정치에 전면적으로 개입해서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또 한덕수가 있었다라는 전제를 둔다라고 한다면 네. 한덕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을 시에는 네. 이재명을 떨어뜨리고 한덕수를 올린다. 이제 이 그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결국 그 행위로 이어졌던 부분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네. 그럼 이 발단은 무엇이었느냐? 그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의혹이 제기됐었던 그 첫 발단 첫 시점쯤에 입장을 내도 될 것이었는데 네. 이미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대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강론으로 우리 대변인께서도 들어가 주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뭐 등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가지만 외부의 누구와도라 얘기를 하면 네. 내부의 누구는 그럼 있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그렇게도,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이. 저는 이게 네. 제일 간단한 게 우리가 유튜브 촬영도 녹화를 하잖아요. 네, 네. 편집할 수 있어요. 네, 네. 생방을 하잖아요. 우리 말을 편집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실시간 Q&A 즉문즉답을 기자들 앞에서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오히려 그 차원이 훨씬 더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압박감이 분명히 들었다는 거고 이 입장문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서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스스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육하원칙 그대로만 기자들 앞에서 밝힌다면 하등 꼬리 질문이 나올 게 없는데 네, 육하 원칙만 밝히면 돼요. 근데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뭔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잠깐만 그럼 외부의 누구가 아니면 내부의 누구인 건가? 그리고 의혹이라는 건 제기하다 보면은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부승찬 의원과 김종대 의원이 그때 그 한남동 관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천공이 어딘가를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네. 수사를 하다가 누가 드러났죠? 백재권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천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천공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 어떤 인물이 거기에 실제 등장했다. 네. 백재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만약에 정상명이 아니거나 한덕수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신이 있다면 고소하면 되고 수사하면 되죠. 휴대폰 포렌식 해보고 일정 확인해 보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자꾸 미궁에 빠질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건 해명에 또 다른 해명을 낳게 만드는 조이대 본인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5월 1일 파기환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상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바꾼 다음에 이틀 만에 결정된 거고 발표만 이제 5월 1일 날 한 거고요. 그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덕수가 출마를 시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나 대통령 나갈 거야. 다음날 파기환송. 뭔가 이렇게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였으면 일반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억울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그 퇴근길에 나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요. 왜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합니까? 전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찝찝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너무 엄청난 거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이 사건, 요 사건, 요 사건 다 분절되어 있지만요. 네. 이게 하나의 거대하게 이렇게 시리즈로 보면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덕수가 원래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대행이 됐을 때 네. 본인은 대통령 선거 관리만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뭐 시사가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이재명 당시 대표 무죄 판결이 나고 뭐 등등의 흐름이 안 좋으니 갑자기 빌드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시사를 약간 합니다. 대통령 나갈 것처럼. 그런데 그리고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 사건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틀 만에 6만 페이지 사건을 잡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유죄 취재 파기환송 되니까 그 다음 날에 바로 대선 출마 선언을 비슷하게 해요. 네. 그러면 여기들은 어떻게 흐름을 짰냐 하면 그 말씀하신 그 지금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나 네. 부승찬 의원의 말에 다른 거를 기본으로 하면 이재명을 일단 날릴 결심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시리즈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6만 페이지 보고 파기환송했고 15일 공판 기일까지 딱 잡아버립니다. 그랬죠. 5월 네. 15일로.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그럼 5월 20일쯤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만약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나게 되면 6월 3일이 대선이죠. 네. 그러면 후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민주당은. 없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후보가 네. 없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는 명약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생각도 없던 한덕수가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셨겠죠. 예를 들어 한덕수가 내가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되겠냐.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 1위가 있는데 네. 괜히 나갔다가 나만 괜히 어떻게 보면 털리고 네. 뭐 지금 가만히 상처받고. 조용히 대행 역할만 하다가 끝나면 되는 것을 괜히 후보 나갔다가 뭐 내가 그동안 있었던 비리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어떻게 뭐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새벽에 이재명이 후보 바꿨던 것도. 이재명이 날아갈 걸 알고 한덕수가 네. 출마 시절을 한 것이다. 이재명 어차피 날라가고 민주당 후보를 이제 못 내니까 네. 너는 우리 말만 들으면 대통령이야. 그러면은 네가 그동안 저질렀던 내란에 대한 공범 혐의도 네가 스스로 없앨 수 있어라는 하면 귀솔깃하죠. 네. 그 일련의 흐름들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본인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네. 사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송승용 부장판사가 네. 코트넷에 올린 글이 딱 핵심이에요. 그렇죠.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의혹이 제기된 배경을 보면 발단이 있었는데 결국 액션 플랜은 따로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플랜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후보에서 지워버리는 판결을 네. 하려고 했었다. 네. 시도가 있었다. 그 개입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다면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그걸 또 해소하는 것도 의문인데 네. 왜 아직까지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그 선고기를 왜 이렇게 다급하게 잡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아직까지 없지 않느냐. 네, 네. 대법원장께서는 그걸 좀 밝혀달라. 네.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위원 윤리감찰했는데 그렇죠. 왜 아무 말이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우려하고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히면 된다. 네. 근데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뭉개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란 재판의 그 어떤 흐름이라는 게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의심스럽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다.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라는 투로 지금 입장을 냈으나 해명이 결국 해명을 또 낳게 된 꼴인데 네. 사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뭐 언론과의 접촉도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입장 표명할 거면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기자들 질문을 바로바로 받으면 돼요. 근데 그 두 문장 길고 뭐 무슨 현란하게 만든 그 두 문장만 입장했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지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그게 본인이 뭔데? 공직자는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공직자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하다못해 동사무소 가도 이름 얼굴 다 알 수밖에 요즘 없습니다. 그렇죠, 직원들. 네, 네. 그게 공직자인 거예요. 그 네. 공직자들 원래 역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법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왜 사진 촬영을 불허해요? 그러니까 기자들 오지 말란 얘기인 겁니다. 그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바로 다음날 임시회의 열어서 42명의 법관들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당일날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전 굉장히 짜여진 각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하는 기자도 무슨 이렇게 뭔가 B급 연기를 하는 듯한 딱딱 정해진 질문을 하고 거기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딱딱 대답하고 들어가시던 바로 그 대법원장께서 왜 그 이후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촬영까지 금지했는지 어제 나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는지 일단 거기에서부터
좀 아직까지 국민들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끝내야 되겠군요. 진짜요? 우리 뒤에 할 거 많은데. 그래도 끝내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영시 시사 에디터 그리고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